연방 대법관들을 신상털기를 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낙태운동 단체인데, 친낙태 단체인데요. 그들은 친선택 단체라고 부르죠. 근데 어쨌든 그 친낙태 운동 단체가 그 연방 대법관들의 인터넷 신상털기 해가지고 그걸 다 공개를 해서 대법관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짓들을 지금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짓을 한 사람들 단체가 Ruth Sent Us라는 단체인데요. Ruth Sent Us.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루스가 우리를 보냈다라는 이제 단체명이 그런데, 루스가 누구냐 하면은 긴즈버그 대법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재작년에 별세한 전설적인 대법관입니다. 법조인입니다. 여성으로서 여성 인권에 앞장섰던 인물로,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로 아주 유명했던 인물이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절대적인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이야기가 됐었던. 그런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사망을 하고 그 후임 자리로 에이미 베럿 대법관이 이제 그 후임으로 대법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보수 성향을 가지는 대법관이 6명이 됐고, 이제 진보 성향을 가지는 대법관이 3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근데 어쨌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을 기리는 것 같은데, 이름은 루스가 우리를 보냈다라는 이름의 Ruth Sent Us라는 단체가 본인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다가 아예 이제 공개를 했다는 거죠. 뉴스맥스에서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존 로버츠 대법장과 세무엘 엘리토, 에이미 코니 베럿, 브렛 캐버노,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에 대한 신상 정보의 게시물,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됐다는 건데, 이러한 신상 공개를 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1973년의 판례인 로 vs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신상 공개, 신상 털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토 대법관은 베럿, 캐버노, 토마스, 그리고 닐 골서치 대법관과 함께 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화당 출신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지명한 것으로 볼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역할과 보수주의자로서의 명성 때문에 또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국토안보부에서는 지난주에 로 vs 웨이드 판례가 뒤집힐 경우에 대법관들이 생명이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런 위협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뭐 이런 그 위협들이 워낙에 많이 있고, 그 위협들이 단순하게 그냥 허언이 아니라 실제로 상당한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토안보부가 이런 일에 지금 관여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행동들을 국내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비춰지는 것입니다. 캐리 세베리노 사법위기 네트워크의 회장은 현재 대법관들에 대한 협박 전술은 자택에서 항의하는 암묵적인 협박이 모든 정치인들에게 불려지지 않는 분노라면서, 나는 이 그룹이 루스 센트 어스라고 불리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이념적으로 동의했는지 상관없이 그녀의 모든 동료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학적이고 친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긴즈버그 대법관은 굉장히 친근한 사교적인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공격적인 인물이 아닌데, 근데 루스 샌더스라고 하는 이 단체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스라는 말 자체를 쓰지를 말든가. 왜 거기다 그 말을 쓰느냐. 이제 세베리노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지명한 골서치, 캐버노, 베럿 3명의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인준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때, 그때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서기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루스 센트 어스의 트위터 계정은 혁명공산당과 선세라 테일러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인
refuse fascism을 모두 follow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뉴스맥스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세라 테일러, 바로 이 인물인데요. 선세라 테일러는 혁명공산당 당원이자 1960년대 극단주의 단체인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학생의 전 당원인 밥 아카비안의 아바키안이군요. 밥 아바키안의 추종자라고 합니다. 테일러는 이 시기를 인류를 위한 역사적 돌파구라고 표현하면서 50만에서 2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모택동 주석의 중국 문화혁명을 지지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혁명공산당은 칼 막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성을 체계적 착취, 억압, 종속하게 만든다는 핵가족 폐지를 특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택동 스타일의 당은 강요된 모성애 여성 노예화라고 부릅니다. 아바키아는 모성애가 여성을 하녀로 만들어 아이를 낳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모택동주의, 막시즘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결국에는 계급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조로 이야기를 모든 사회 구조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특히 가족이라는 것은 그렇죠. 사랑으로 해서 정말 생판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인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기본 단위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가 섞인 새로운 후세들을 만들어내고 관계를 더 키워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이 가족이라는 단위가 그렇게 만들어지죠.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같은 집에서 그냥 같이 산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관계의 중심이 된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은 지배자로 이야기하고 여성은 피지배자로 이야기해서 여성이 마치 하녀가 되게 만든다. 근데 그것에 모성애라는 것이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엄마니까 애를 낳았으니까 엄마가 애를 사랑하니까 네가 애를 키워라. 뭐 이렇게 해서 애를 엄마가 키운다. 뭐 이런 식의 이상한 논리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네. 루스 센터 어스는 5월 3일 몇몇 트윗에서 테일러와 공개적으로 시위를 준비하는 것에 논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낙태권 4장 봉기하라. 테일러는 오늘 오후 5시 전국 법원에 출석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루스 센터 어스는 행동 날짜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고 테일러는 자세한 내용으로 대답하는. 그래서 루스 센터 어스라는 단체하고 이 선사라 테일러하고 아주 깊은 교감이 있다라는 것이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거죠. 트위터 같은데. 근데 이들은 결국에는 그런 마오쩌둥, 모택동주의 사상에 입각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칼 막시즘이라든가 프레드리히 엥겔스가 이야기했던, 이거 다 공산주의 혁명론을 이야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추종하고 있는 인물들이라 이거죠. 이게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있는 이러한 인물들이 지금 친낙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잘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비난을 받기는커녕 대법관들의 자택에서의 시위는 실제로 백악관의 지지를 받는 모습도 어느 정도 보였다. 뉴스맥스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젠 사키 당시 백악관 공보비서관은 지금은 그만뒀지만 5월 10일 기자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의 오랜 관점은 어떤 종류의 폭력적 위협도 정치적 담론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평화적 시위를 할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평화로웠던 시위에 대한 분노가 현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대법관들 집 밖에서 그것을 계속 장려하고 있고 그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평화적 시위는 장려한다. 이게 대통령의 입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블랙 라이브스 매터도 평화적 시위라고 그러더니 밤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대법관들 집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그 앞에서 공포가 느껴진다라고 보도하는 기자도 있었는데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평화적 시위는 장려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비평가들은 젠 사키의 발언이 민주당에 증가하는 급진화를 보여준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카일 시델러 국토안보 대테러 담당 선임 분석관은 이들이 급진적 수사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 활동을 위해 외주해온 좌파 극단주의자들의 언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2020년 폭동 당시 하원 의장 등 민주당 고위 지도부와 안티파를 연상시키는 경찰에 대한 언어를 사용했을 때 비슷한 행동을 보았다라고 지적하고 나옵니다. 세베리노 회장은 마오쩌둥주의자들과의 활동을 지지하려는 민주당의 분명한 의지가 당이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동의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공산당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백악관이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는 평화적인 시위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얼마만큼 급진 좌파가 되어져 있는지, 좌경화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공산당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베리노 회장은 이러한 단체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이며 이것이 우리가 이런 종류의 목적이 수단 전술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극단적인 그런 좌파로 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모습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급진 세력들의 문제죠. 물론 반대로 급진 우파들, 극우들도 문제가 많죠. 극우들도 보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소리만 키우죠. 그냥 무작정 싸우자는 식으로 막 덤벼들. 그것도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극우에 의한 문제보다는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벌어지는 문제들은 극좌들에 의한 문제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극좌 중에서도 극좌가 되어가고 있고 결국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들과 코드를 맞춰서 행동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을 백악관이 뒤에서 비호한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결국 지금의 민주당은 적어도 민주당 지도부는 급진 좌파를 넘어서서 공산당과 교류하고 있는 교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주의 사고와 교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끌게 한다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걸 저희가 좀 깊이 각성해야 될 것이다. 낙태 문제를 이번 중간 선거에서 아주 강하게 부각시켜서 이 민주당 쪽의 세를 집결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 텍사스에서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또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더 얹어서 이제 총기 규제를 가지고 또 이 좌파들을 규합을 하겠다라는 목소리를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상황 전개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파 진영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도력들을 좀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